입이 방정이라고 너는 아파트 살면서 왜 질 좋은 빌라 있다는 소리 하냐. 그런 비판들이 있긴 했으나 자, 두 번째 이야기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그래서 전세 가격이 불안해? 그러면 물량을 늘려서 공급할게 라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물량 공급에 관련된 얘기가 나오자마자 이런 얘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전세난 근본 원인을 방치한 채 물량만 늘리는 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우려된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정부가 2022년까지 전국에 11만 4천 가구, 수도권에는 7만 2천 가구를 전세 위주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대부분이 공실인 공공임대를 활용하거나 다세대나 오피스텔을 매입해서 전세로 재공급하는 방식을 의미하는데요. 빈 상가와 오피스, 호텔 등을 리모델링해서 공급하는 것도 포함이 됐습니다. 장기간 공실인 임대주택이 입지가 좋지 않거나 상품성이 떨어져 수요자들이 외면하는 경우가 많은데 현재 전세난은 아파트 부족에 따른 것인데 새로운 공공임대는 빌라, 오피스텔이 대부분이라서 공공임대를 전세로 전환하고 빌라 임대를 늘린다고 해서 아파트 중심 임대차 시장이 안정되진 않을 것이다. 자, 거기에 따른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물량을 공급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왜 자꾸 실효성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건지 어떻게 보시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요번에 나온 대책들 보면 이게 대책 나오기 전날 이제 찌라시가 돌면서 커뮤니티며 카톡방이며 여기저기 되게 시끄러웠어요. 이제 내용들 중에 보면 뭐 호텔이나 뭐 공장이나 이런 것들을 주택으로 용도 변경을 해서 쓸 수 있게끔 집이 되면 거기가 살면 문제 해결되는 거 아니냐. 이런 굉장히 나이브한 접근 되게 비판이 많이 있었고 근데 요번에 대책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답을 내릴 수 있을 만큼 내놨어요. 다급했지. 뭐냐면 지금 이미 지어져 있는 그러니까 민간 임대 사업자들이 갖고 있는 빌라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뭐가 이게 꾸준히 해왔던 거예요. 매입형 전세. 그렇죠. 그러니까 LH가 이 민간 사업자가 지어가지고 보유하고 있는 다세대 주택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거를 LH가 매입해서 다시 전세로 놓는. 이제 이런 걸 갖다가 자금을 좀 투자를 해가지고 지금 젖어 있는 집들도 사서 그러니까 민간 시장의 임대 가격은 불안한데 이렇게 매입을 해서 전세를 놓으면 우리가 좀 싸게 전세를 놓을게 이런 거잖아요. 그렇게 그렇죠. 해서 좀 싼 임대 물량들을 민간 시장에 공급을 해서 공공이 공급을 해서 좀 낮추는 노력을 하겠다. 이제 그렇게 했고 그러니까 이미 젖어 있는 빌라들을 매입하는 형태 그거를 좀 더 확대해서 하겠다는 얘기를 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아직 지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앞으로 지어서 그러니까 지금 당장 LH 직원들이 맨날 가서 막 땅 사가지고 빌라 짓고 하면 빌라는 아파트랑 다르게 금방 지을 수 있잖아요. 주차장을 파지 않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보통 필로티를 1층에 주차 놓고 2, 3, 4층 하니까 땅을 깊이 파야 되는 이런 아파트 짓는 거에 비해서 또 사업 규모가 커져야 되는 아파트에 비해서 빌라는 뭐 대지 한 50평, 70평, 80평 이런 것만 있으면 합쳐가지고 땅 사가지고 지어서 올리면 몇 개월 뒤면 주택 공급이 되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빠른 주택을 확보하기 위해서 찾은 거지. 그래서 지금 젖어 있는 것도 살 거고요. 아직 안 젖어 있는 집도 우리가 시행하면 좋겠지만 민간이랑 같이 하겠다. 그냥 짓고 다니는 빌라 업자분들 여러분들께서 땅 사서 빌라 져서 우리 LH에 파세요. 그럼 우리가 LH를 매입 확약해서 땅 사는 단계 뭐 이 단계부터 해서 산다는 확약을 해서 임대를 어떻게 줘서 가겠다. 도와주겠다. 이제 이런 거거든요. 대신 이제 지을 수 있는 집은 빌라라는 거죠. 이제 요거 얘기 나오면서 뭐라 그랬냐면 아파트보다는 질 좋은 빌라. 그러니까 입이 방정이라고 너는 아파트 살면서 왜 질 좋은 빌라 있다는 소리 하냐. 그런 비판들이 있긴 했으나 그러니까 그 말만 안 했으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해서 새로 지어진 요새 신축 빌라들도 잘 안 짓거든요. 안 짓는 이유가 뭐냐면 신축 빌라도 대출이 꽉 막혀가지고 투자 목적으로 빌라를 사는 사람들이 옛날처럼 없고 요새는 아파트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무주택의 가치가 되게 높기 때문에 청약 당첨되려면 이런 허접대기 빌라 아무리 새 빌라라고 하더라도 유주택이기 때문에 그 내용 갖고는 아파트 청약이 안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그런 거 사서 살다가 그냥 청약하거나 아니면 뭐 이런 수요도 있었지만 지금 무주택의 가치가 너무 커서 청약 통장의 가치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런 빌라도 안 사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빌라 거래량이 많이 있는 건 뭐냐면 재개발, 재건축, 공공재개발 이런 붐이 있는 지역들 빌라들은 거래가 됐지만, 그러니까 미주택자들이 더 사거나 재개발 받으려고 하는 사람 싸지. 말 그대로 이런 질 좋은 빌라, 내 집에 대한 가치로 이런 빌라에 대한 수요는 되게 급감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래서 이제까지 별로 가다가 멈췄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요 나라가 나서서 이런 빌라를 좀 공급하겠다라고 하니까 이제 빌라 짓는 업자들은 살 사람이 정해졌잖아. 누구? 나라잖아. 그러니까 적정 이윤 얼마에 팔면 되겠다 이윤 딱 보고 하려는 이제 민간 사업자들을 움직였죠. 이거 얘기 나오고 나서 나라가 질 좋은 빌라를 공급하겠다. 이 얘기는 결국 빌라 지을 수 있는 땅의 가격이 올라가겠구나. 이제 그런 결론도 아마 이제 호가를 높이겠지. 빌라 지으시려면 이 정도는 우리는 받아야겠는데 이제 뭐 그런 흐름으로 가긴 하겠으나 뭐 일단 이런 식으로 해서 지어지는 뭐 이 숫자가 엄청 많지는 않아요. 계산해 보면 서울 수도권이 뭐 서울 같은 경우가 몇 천이었더라. 뭐 수도권에서 19,000. 정확한 숫자는 제가 슬쩍 보고 넘어갔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식의 공급도 하겠다. 그래서 이제 빌라를 새로 지어서 공급하거나 지어진 걸 공급하거나 아니면 뭐 상가나 오피스를 리모델링해서 주택으로 바꾸거나 이런 것들을 좀 허들을 낮춰서 하게끔 해서 공급을 하겠다. 뭐 몇 년간 11만 숫자는 아주 엄청나게 많은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애들 학교를 대치동에서 보내야 되는 분들이 대치동에 이런 신축 빌라가 지어지면 몇 년 있는다 해서 아파트가 없으니까 일부 갈 수 있죠. 아파트 전세 살려다가 뭐 옆에 빌라 가서 몇 년 살 수도 있죠. 이제 그래서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될 수 도움이 될 수는 있을 거예요. 전세 가격 등에 도움이 될 수는 있을 건데 근데 이 가격도 엄청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죠. 매매가도 차이가 나지만 임대가도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죠. 근본적인 대체 수요가 되기는 힘들죠. 그래서 지금 얘기한 요 대책에 대해서는 효과는 있겠으나 일부만 혜택받는 일부는 효과. 그러니까 요 물량들을 주거 지역으로 옮겨갈 수 있은 뭐 예를 들어 오피스텔을 전환해서 주택으로 만들었어. 저는 못 가서 살죠. 나는 아예 상관없어. 우리 옆집 아저씨도 그렇고 윗집 아랫집도 똑같아. 그럼 누가 되겠어요? 뭐 이제 대학가에서 원룸 찾던 학생이나 아니면 뭐 신혼부부들이나 일부 이제 필요한 계층들 이런 분들한테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전히 이런 수요하고 상관없는 주택 수요에 있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전혀 상관없는 그러니까 진단과 대책이 어긋나는 그런 대책이 아닐까 싶어요. 자, 이렇게 다들 아파트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왜 갑자기 뭐 오피스, 호텔, 다세대 뭐 이런 건 얘기가 왜 나오는 겁니까 도대체? 그쪽이 좀 안 좋아. 시장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상가 이런 데들은 특히 네. 코로나 이런 걸로 직방 두들겨 맞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공실들도 심각하고 특히 이제 집합상가들 이런 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말 그대로 어떤 소비의 트렌드가 바뀌고 있고 도시만의 그런 좋은 건물들이 이제 제 목적을 잃어가지고 치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어떻게 이 부분들을 개선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도심지 안에 양질의 주택이 부족하다. 이렇게 있으니까 두 개를 맞물려서 그럼 상가를 주택으로 바꿔보면 어떨까? 이제 그런 상태인 거고. 일정 부분 저는 의미 있는 거라고 봐요. 되게 비판하는 분들도 많은데 저는 일정 부분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다만 이 비용이나 이런 걸 따졌을 때 이게 남는 장사,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자원을 들여 살 만한 부분인지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주택으로 용도를 변환하는 게 최선의 방법인지는 전문가 분들이 왜냐하면 비용의 문제가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좀 따져서 그러니까 막 정치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이것도 결국 시장에 맡겨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저한테 야, 저 오피스를 사서 주택으로 바꿔서 세를 놔봐라. 만약에 그럼 저는 이제 제가 이걸 통해서 수익을 내야 되니까 계산기를 두들겨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정치적으로 해라 이런 게 아니라 가서 한번 두들겨 봐라고 하면 리모델링 할 경우에 층고가 너무 높아서 이거는 여기는 그러니까 그런 걸 완화해주기에 층고가 높은 경우에는
복층 오피스텔 이런 거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 예를 들어 허용을 해준다라고 복층이면 임대료 얼마까지 넣을 수 있겠네 계산해보고 하나 유닛당 하는데 비용 해서 전체 해보니까 얼마 정도 비용이 나와. 하나당 한 칸에 얼마 세를 넣을 수 있어? 그러면 이게 이 건물에 대해서 이렇게 했을 때 비용까지 고려해가지고 이득이 나겠네. 남는 게 있다. 괜찮다. 가는 거고. 근데 또 이제 주택으로 바꾸면 문제가 뭐냐면 종부세가 엄청 나와. 이제 그런 세제까지 감안해서 야, 씨발 이 세를 내고서 하는 게 맞을까? 만약에 그걸 해주려고 하면 세를 또 이제 종부세를 이런 경우에 완화해주는 뭔가 특례 규정 같은 게 있어야지. 이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민간 시장에 들어가야 되는 건데 지금 얘기하면서도 생각이 나지만 종부세를 건드려 놔가지고 법인이든 개인이든 이거 임대로 가는 거는 미친 짓이다.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까 싶다. 그러니까 민간 시장에 맡기기에는 이 종부세를, 그러니까 보유세를 이런 식으로 과하게 해놓은 상태에서는 민간 임대업자가 되겠다는 건 엄청난 월세를 받지 않고서야 미친 짓인데. 저 전매 사업으로 하신대잖아요. 예? 전매 사업으로. 이걸 나중에도 결국 이렇게 이런 소형주택이나 아니 좋은 집들도 많은데 좋은 집들도 많은 데가 아니라 이 리모델 상가를 오피스를 주택으로 리모델링한 집이 좋으면 얼마나 좋겠어. 결국 도심지 안에 그러니까 딱 이거 얘기 나오고 나서 바로 나온 게 그거잖아. 너부터 그 리모델링 해놓은 집에 가서 맞아, 애 키우고 봤어. 살아봐라. 그 얘기하면 너 가서 애 키우고 살래? 그러면 참 이게 살기 싫지. 주상복합하고도 또 다르잖아요. 다르죠. 네. 전혀 다르죠. 개념이. 그렇죠. 주상복합도 대단지 그런 데들이 인기 있지. 나홀로 주상복합 이런 것들이 인기 없는 것처럼 그렇죠. 그것만도 못한 오피스를 주택으로 전환한 주상복합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닭장 얘기 나오고 뭐 굉장히 불만 섞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어찌됐든 아파트 공급을 해야 한다라고 시장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파트 공급을 할 방법이 없으니까 일단 공급부터 하겠다. 그런데 기왕이면 뭐 소장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시장이 안 좋은 쪽에서 이쪽으로 전환시키는 이런 방법의 공급을 한번 해보겠다. 근데 이게 얘기를 보고 하고 나니까 진짜 이게 특성인 것 같아요. 봐요. 공공 재건축으로 5만 원. 공급 대책 그랬잖아. 공급 대책 공공 재건축으로 5만 호를 공급을 더 늘리겠습니다. 하나도 없잖아. 공공 재건축 사전 컨설팅했던 신청했던 데들도 우리도 조합원들이 하지 말래요. 빠져나가고 없잖아. 없죠. 그러니까 터무니없는 숫자를 딱 내서 이번에도 임대 아파트를 2010 몇 년까지 11만 얼마를 하겠습니다. 임대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 하는데 그 숫자가 다 뻥카 같아. 이제 계속 반복되면 아유 저놈들은 또 저렇게 답 안 나오는 말도 안 되는 숫자 가지고 현혹시키고 그러니까 현실성이 과연 있는 숫자인가? 이것도 실무적으로 이렇게 봐서 좀 전에 얘기했던 허들들, 보유세, 전 종부세 이거 완전 치명타일 것 같거든요. 그런 것들을 감안하고 민간 사업자들이 들어와서 할 거냐? 못하죠. 그거 다 공공이 할게요. 그렇죠. 어디서 돈이 나서? 그렇죠. 지금 돈이 어디서 나서 이걸 다 한다고? 그렇죠. 어쨌든 공정 경쟁 시장은 아니죠. 그죠? 한쪽은 세금을 안 내고 한쪽에서는 세금을 내고 세금만큼 감면해 주겠다. 뭐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게 두 번째 이야기 마무리하고요.